환율 이야기 잠깐만 좀 네. 해볼게요. 그 원화 약세 계속되고 있고 이제 1,470원대 중반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마 원인들은 많이들 이제 스터디하셔서 아실 테고 혹시나 그 외인의 매수세를 좀 더 제한시키지는 않을까? 이게 국장에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증시 영향보다는. 증시도 마찬가지인 게 단기간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원화가 약세였을 때 수출 기업들은 수출이 되게 좋아져요. 그렇죠. 그럼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이 기업들은 원화 가치 약세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갖겠죠.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 제품 가격보다 싸게 보일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수출이 되게 잘 돼서 기업 이익이 되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좋은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비싸져요. 우리 돈의 가치가 낮으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오일, 원유고요. 요즘 주유 서 가신 예. 분들은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원유, 그다음에 원자재 아니면 농산물까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공해서 하는 서민들은 내 벌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제품 가격을 많이 비싸게 사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뭐 기업 가치 좋아지네 뭐 쭉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는 양극화는 더 진행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기엔 중앙은행은요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꼭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사실 거의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체감이 되고 있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화의 약세가 뭔가 조금 구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달러가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환경보다는 나가는 환경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 주식 투자도 우리가 해외 투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네네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달러 들고 나가서 투자하는 것도 원화 약세 요인일 거고 수출 기업들은 요즘 환전을 안 해요. 그 돈 받아서 미국에 다시 투자하려고 역시 달러 그대로 들고 있다고요. 그럼 역시 원화 약세 요인이에요. 또 거기다 15% 관세 있으니까 그걸 벌충하고자 할 효과도 있겠죠. 그죠? 아유 뭐 내가 관세 맞은 거 이렇게 그 달러 그냥 들고 있으면 어차피 원화 약세니까 나는 이득이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적인 측면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달러는 우리가 없는 건 아닌데 국내로 유입이 안 돼요. 거기다가 한미 무역 협정 때문에 1년에 못해도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나가죠. 많은 분들이 200억 달러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우리가 2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2천억 달러를 10년에 나눠서 네. 주기로 했지만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마스가도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죠. 다만 다른 게 일단 우리가 쓸 때를 정한 거지. 그거 나가는 것도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나도 미국 들어가겠습니다는 돈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생각보다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면 여기에 대한 방비는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지세요. 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원화가 녹으니까. 예, 그럼 이거는 그 누구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원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뭐 강남집가 얼마 올랐네 그러지만 사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억씩 오르는 게 말이 돼요? 하여튼 오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잘 사는 지역이나 좋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며칠 만에 몇 억씩 오른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은 확실히 아닌 거예요. 나중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나서겠지만. 그 나라의 통화가 사실은 그냥 화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화라는 건 일종의 경제 에코시스템, 경제의 생태계를 말하는 맞아요. 건데 이 원화라는 통화에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이 좀 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들고 저희도 솔직히 그 유튜브 광고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착실하게 환전을 하는데 나만 바본가? 나만 잘못 생각을 해?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달러를 공급하려고 시중에. 네. 올 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했는데 이제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변화가 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놓고 보면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너무 녹아내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은 사실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해라는 거고 달러 자산으로 해지를 해야 해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단순히 해지를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다라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그러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서 조금 막 흔히 얘기해서 조금 많이 버셨다는 분들 있으면 다 국내 두겠다는 분들이 계신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빼돌릴까 국내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현상들은 아니지만. 업종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네. 그럴게요. 그 금반지 이야기하시면서 지난달 월간 이사협 때도 그렇고 거기에서 금융주는 증권주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증시 좀 흔들리면서 증권주도 좀 내렸어요. 증권주를 이제 좋게 보신다는 거는 이제 증시 자체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건데 증권주 중에서도 대형사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탄생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증권사들이 최근에 증시가 좋아서 사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데 따른다는 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 버는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리테일, 즉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게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큰 회사들 여러분들 비중 얼마 안 돼요. 매매 수수료. 매매 수수료 거의 얼마 안 돼요. 아이비나 다른 데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죠. 오히려 그 매매 수수료는 막 무료 이벤트 이런 네. 것도 많이 하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증권사들 순이익이 은행을 넘어선 역사적 사례가 벌어졌어요. 그 은행도 대형 은행이에요. 엄청난 우리 대형 은행이 드디어 증권사한테 수익이 역전이 됐다.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증권사들의 이익이 100배가 늘었어요. 그 변화를 아무도 눈치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100배 늘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 때문에 돈 벌고 있는 거예요. 투자은행으로서. 그렇죠. 투자은을 해서 발돋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바야흐로. 그래서 이 기업들은 국내 대형 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경쟁력은 여기가 더 커요. 훨씬 더. 성장 가능성. 예, 왜냐면 은행들은 너무 보수적이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은행에 또 생리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나름대로 그렇지만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사이즈 커가는 건 이들의 몫인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화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확실히 해외에 있는 글로벌 유수의 증권사들 IB와 어깨를 나란히 하러 가기 위한 준비들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기업별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좋아지니까 오릅니다라고 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올 초부터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업이 뭔가 생태계가 변해가고 있고 현재 기존에 우리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훨씬 더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이익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덜어 있으니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증권사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IB라고 불렀었는데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맞습니다. 그 유혹의 소나타 IB 아니고 두 분 웃으셨습니다. 세 저는 분 웃으려고 웃으셨고요. 하다가 무기 있는 척 해야 돼서 안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른바 투자은행 네. 한국판 글로벌 골드만삭스를 만들자라는 그것도 좀 게 제발 깊게 공부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그냥 듣고 그랬어가 아니라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공부 안 해. 다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해. 이렇게 공부해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깊이도 없는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 네. 수익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발행어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도 큰 거예요. 해외 되게. 자산도 그렇고 그렇죠. 해외 자산 직접 투자도 네, 맞습니다. 그렇고. 아니 조 단위도 몇 조 단위로 벌잖아요. 여러분들 제조업체 중 조 단위 버는 회사 없어요. 삼성 이런 데 빼놓고 이미 다른 제조업들은 이 금융사에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그 두나무가 이제 은행보다 돈을 더 잘 벌고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미국도 왜 투자은행들이 됐었을 때 지금은 조금 순위가 내려왔지만 결국엔 지금 빅테크들 빼놓고는 결국 상위사에 전부 다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지금도 벅셔 해서웨이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JP모건이 바로 밑에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은행들이 치고 올라가서 순위를 바꿀 가능성은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올릴까요? 증권사들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 시가총액 상위에 은행들이 좀 많이 있죠. 더 예. 빌려주고 그렇게 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투자은행들이 이제 역전을 하게 되고 미국은 뭐 당연히 투자은행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크고.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배울 금융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는. 선진하면서 일본 가는 건 바보짓이에요. 음. 배울 게 없는 국가에서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또 최근에 그 중국 다녀오셨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9월까지는 중국의 테크주도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보니까 한 두어 달 정도 중국의 테크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에서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하는 지수 조절을 정부가 좀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얘네는 잘못 놔두면 그냥 한 번에 쫙 오르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싸움하고 있죠? AI 싸움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은 미국만 필요하겠어요?
중국도 똑같이 필요하죠. 음. 중국의 테크 기업도 미국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두 기업은 있을 정도로 좀 쉽지 않죠. 그러면 중국 지금 경제 좋은가요?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 지금 재정 건전성 좋은가요? 안 좋아요.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지난해 신용공급도 강동당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 여전히 어렵고 부동산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계속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유해 주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러려면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네. 결국 방법이 뭐예요? 자본시장 활성화예요. 네. 야, 너희들 자본시장에서 돈 땡겨. 그죠? 돈 땡겨서 열심히 써.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그림. 우상향인데 뾰족하면은 자금 조달이 안 되죠. 오르고 바로 끝날 거니까. 그래서 속도 조절하고 있다라고 중국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 분석이라기보다도 중국의 보고서들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밟았다 뗐다 이제 속도 조절하는. 솔직히 지금 저도 방송하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면 댓글 엄청 안 좋아요. 객관적인 여부를 떠나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다 싫으신가 봐요.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좀 많이 메마르셨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또 그 중국의 테크주 뭐 로봇이라든지 뭐 그런 또 ETF 이런 것들은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조용히는 투자하시고 어. 겉으로도 얘기를 못 하시는 게 나는 돈 벌고 싶어. 예. 왜냐면 중국이 이게 싫지만 난 돈 벌고 제가 싶어. 이런 거. 댓글 그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냥 중국자 들어갔으면 진짜 조회수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폭망 정도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와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진짜 많이 안 좋구나라는 걸 객관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게 그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싫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유튜브 강 나오는 콘텐츠가 중국 망한다, 일본 망한다 이런 정말 좋아하시죠. 그럼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잘 예. 나오는데 그런 거. 뭐 부동산은 반대긴 한데 두 나라는 망한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긴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 좀 많이 치닫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레저, 심지어 이제 화장품 이런 것까지 이제 반사 수혜가 있지 않겠네 이런 또 기대감들이 또 막 생겨요. 있는 거는 같은데 예. 그래서 그분 성함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카이치 사나에로. 뭐지? 일본 총리. 원래 다카이치 사나이잖아요. 사나에잖아요. 예. 예. 사나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죠? 무슨 말씀하시나? 화끈하신 분이라고 아재 생각합니다. 개그. 그죠? 예. 아재 개그.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세게. 여러분들 항상 보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싸움 구경은 독실학 싸들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만 안 싸우면 돼요. 두 나라는 더 많이 싸워서 우리한테 조금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항상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지속성 있는지는 외교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두 국가가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카이치 사나이도 분명히 그랬을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할 텐데 그걸 임기 내내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얻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전략일 수 있으니 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된 분하고 또 막 수아 막 치켜 세워주고 막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둘은 앙숙일 줄 알았더니 둘이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거의 그저 친형제처럼 잘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분 항상 정치라는 건 하여튼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이 두 국가도 뭔가 나름대로 저랬을 때는 큰 걸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초장기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그 주도주 오마카세 이선엽 대표님의 특강을 들으신 분들도 몇 분 와 계시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아 진짜? 이렇게 끝낼 수는 근데 없는데?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하긴 했어요. 안 빠져가지고. 사실 제일 덜 빠졌죠. 오른 게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중국 가시는 날 금요일 날 가셨잖아요. 예. 우리 시장 한 3.7% 폭락하는 날. 네. 뭐 오후에 갔으니까 뭐 다 보고 갔죠. 뭐. 예. 마음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뭐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근데 어차피 다른 분들은 많이 흔들릴 거니까. 예. 그럴 때 안 보는 것도 답이에요, 사실. 왜냐면 저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흔들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그렇죠? 보면. 예. 네네 예. 좋습니다. 오마카세 강의 덕분에 중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 화장품이 아마존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보니까 컨투어 크림 카테고리에서 오커커, 쉬글램 뭐 이런 게 뜨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나가듯이 중국 화장품이 메인스트림으로 갈 확률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정확히는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운 게 이게 우리나라도 화장품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사실 작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샤라는 어떤 그 브랜드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컸었을 때 과연 작은 세월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큰 세월이 걸렸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화장품들이 좋아지는 것들에서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한류라는 열풍도 분명히 작용을 해서 왜냐면 이게 미용 산업 같은 경우는 단순 산업이 아니라 이게 사치 산업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중국의 문화가 글로벌로 뭔가 선진 문화로 인식되면서 올라가야 그것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일단 왜냐면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좋고 나쁘가 아니라 거부감 붙어 있어요. 얘는 워낙 국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내가 봐야 돼. 뭐 중국 유명한 어떤 아이돌이 있었으면 세계 애들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나마 요즘 화장품이 좋아진 건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국 애들의 기술은 아니고 다 사왔어요. SK2 화장품에 있는 그 일본인 연구원들이 다 중국 화장품 회사로 이적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을 것 같고 실제로 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가리만 한 거죠.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바꾸니까 되게 좋아진 거고 그 사람들 말고도 여러분들 알고 계신 세계 유수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 연구원들이 다 이직했어요. 프랑스에서도 많이 그렇고 돈 주고 다 사온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동차도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볼보 사버리고 그다음에 옷도 브랜드 안 되니까 아크테릭스 샀잖아요. 아예 대놓고 아크테릭스, 아머 이게 전부 다 이제 중국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화장품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중국 브랜드에 대해서 특히 유럽이나 이제 서양 쪽에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별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도 많이 오르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각지에 중국인들이 많이 퍼져 있지 않나요? 뭐 미국에도 중국인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꼭 와 세계가 중국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옛날보다 품질이 좋아진 건 인정을 하죠. 왜 그게 진해 기술이 아니라 다 데리고 왔으니까. 또 하나는 중국가 만들어주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많아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면 뭐 품질은 확실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브랜드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인데 몇몇 브랜드를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이미 상위 브랜드로 올라온 애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비싸게 올라와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조금 더 통하려면 하여튼 글로벌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 이번에 우리 캐던 때문에 움직인 거 보셨죠? 와 KTX 타러 가면 언제나 명절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을 정도로. 근데 그건 문화의 힘이고 우리도 여러분들 화장품 진출했던 게 우리 드라마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 드라마가 그쵸? 쭉 가면서 그게 매개체가 되고 그러면서 막 좋아졌던 건데 중국 드라마 보신 분들 있습니까? 약간 있었다 요즘 아예 없죠. 왜냐면 문화적으로도 싫고 일단 싫잖아요 저쪽에. 근데 그걸 받아들일 거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중국 드라마가 아예 와닿질 않아요. 진해 국뽕 얘기하는데 미국 볼 땐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 딱 이런 거죠. 저런 개구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앉았네. 라고 생각으로 또 하나는 내가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게 도전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꼴깝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싫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영화가 사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저런 책을 놓고 보면. 그게 매개체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물론 얘네들이 막 다 개방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만 잡아도 크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있는 뭐 로레알이라든가 상위 업체들만 다 잡아도 그것만 해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으니까 글로벌이 아니라 자체 시장만 가지고도 정말 무섭게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나서 미샤라든가 이런 좋은 화장품들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실제 여성분들이 외제를 덜 썼어요. 우리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굳이 내가 비싼 프랑스제 또 프랑스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피부엔 조금 안 맞는 것도 조금은 있었었죠. 그죠? 우리 한국인들 피부에 맞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다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네. 네네. 지금 생각나셨어요? 질문은 아닌데요. 대표님께 감사 말씀 꼭 전해드리고 아이고, 싶어서 감사까지. 저 대구에서 왔거든요. 네네. 어휴. 일부러 오늘 올라오신 거예요? 네. 감사 말씀 드리려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요식업을 22년째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년 매해마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럴 것 같아요. 2년, 3년 주기로 뭐 사스니, 메르스니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계속 버티고 버텼는데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희망하고 살잖아요. 근데 작년 계엄령 이후에는 그 희망이 조금씩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희망이 안
안 보이면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의 희망을 주식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근데 또 저희 직원들한테 그걸 나눔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와이스트리트랑 그다음에 대표님을 네. 통해서 제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도 희망을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또 이제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뭔가에서 또 우리 직원들은 본인들 직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뭔가에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 또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희망을 주셔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저희한테 너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찬을 또. 예. 감사드린단 말.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 이제 시대가 그 누구도 이제는 투자를 안 하고는 안 되는 세상에 온 게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집은 이제 의사, 변호사, 판사도 못 사요. 의사도 특수한 의사나 사는 거지 일반적인 분들은 못 사세요. 그 가격이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엔 거기도 지금 예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약간 이렇게 돈을 번 거지 정말 제 돈 주고 산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왜냐면 강남에 거래되는 게 몇 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변화도 느껴볼 겸 그 투자라는 걸 무리한 게 아니라 뭔가 생활이 돼서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이어가 나가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들 말씀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보고 항상 냉정하게 뭔가 판단하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실수를 할 거고 또 저보다 또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각각에 나오시는 분들 또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나하고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추려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꼭 말씀드리는 게 세상은 항상 변하는데 그 변화를 잘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 변화를 잘 보면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크게 변할수록 크게 올라요. 적게 변할수록 적게 오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저는 그래도 지금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서민분들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도조 오마카세 강의 들으신 분들이 또 오히려 그 극찬을 해주시는 그런 강의고 12월에는 12월 21일 일요일에 주도조 오마카세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보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간 이선엽 2025년 11월 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